다시 생각해보는 임진왜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조선 조정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선조는 유성룡을 도채찰사, 김명원을 도원수로 임명했습니다. 또한 이의를 순변사로, 신립을 삼도 순변사로 임명을 해서 이의는 1차 방어선을, 신립은 2차 방어선을 구축하게 했습니다. 먼저 1차 방어선을 구축해야 하는 순변사 이일은 서울을 떠나기 전에 서울에서 군대를 조금이나 편성하려고 했지만은 대다수 군인들이 겁을 먹어서 도망치거나 유생들은 아버지 백으로 군 면제를 받아냈습니다. 서울에서 군대를 모으느라 시간이 지체되자 선조와 유성룡은 이일에게 시간을 재촉했고, 일단 이일은 몇몇 군관만을 대동하고 경상도로 떠났습니다. 한편 경상도에서는 고니시 육기나가의 제1군이 경상도 북부까지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재승 방략 체제에 따라서 오늘날의 경상도지사급의 그 경상감사 김수는 경상도 북부 인근 여러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지휘관으로 파견된 이의를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허나 일본군 침략 소식과 일본 군대의 숫자가 엄청나다던 소식에 겁을 집어먹은 조선 백성들과 군인들은 다들 탈주하거나 혹은 탈영을 해서 산속 깊은 곳에 숨어버렸습니다. 이일이 상주에 도착했을 때는 경상북부의 군사 수는 너무나도 적었으며 여러 부대가 또 통합된 부대라서 군사들 간의 결속력도 부족했습니다. 이일은 상주에서 하루를 묵으면서 창고 안에 있는 곡식을 꺼내어서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달래서 나오도록 했습니다. 산골짜기에서 이 곡식을 나눠준다는 소식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여들어서 겨우 수백 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일도 이일 나름의 노력은 했지만은 이어진 그 징비록의 기록을 보면은 이렇게 창졸 간의 대오를 편성해서 군사를 만들었으나 한 사람도 싸울 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황을 불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 이 일은 그나마 있는 병사들로 들판에서 진을 치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문제는 허허벌판에서 보초 몇 명 세워두지도 않고 훈련을 했다는 점입니다. 고니시 육기 나가는 상주 들판에서 이 일이 군대를 훈련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은밀하게 이 일의 부대를 조여왔습니다. 고니시 육기 나가가 이 일을 치기 전에 일본군을 미리 탐지한 조선 백성이 이일에게 찾아가서 일본군이 가까이 왔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일은 그 백성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허위사실로 군사들을 겁준 죄로 신고한 백성을 죽이려고 했으나 그 백성이 하도 믿어달라고 하니까 다음날 정오까지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정오까지도 일본군이 나타나지 않자 이일은 군기를 잡는다고 그 백성을 그 자리에서 처형시켜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막 처형되고 나자 이 고니시 육기나가의 군대가 이일의 부대를 덮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대로 군대의 명색도 못 갖춘 그 오합지졸 부대는 금방 쉽게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일은 갑옷도 버린 채 줄행랑을 치고는 신립의 부대로 피신해 들어갔습니다. 이 전투를 가리켜서 상주 전투라고 합니다. 이일의 이 1차 방어선 다음은 신립의 2차 방어선이자 최종 방어선이었습니다. 조선 정부 측에서는 이일은 몰라도 신립이 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신립은 일전에 조선의 북쪽 국경지대에서 창궐한 여진족들을 개박살낸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신립은 여진족으로부터 조선 백성을 구한 영웅이 되었고
여진족들 또한 신립장군과 신립장군이 이끄는 신립의 기마병 부대를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여진족들은 신립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도망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립은 명장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신립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기마부대에 과도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신립은 고니시와의 전쟁에서도 자신의 기마부대를 쓰려고 했습니다. 이일의 1차 방어선이 무너지고 신립이 본격적인 방어선을 구축할 때 신립의 부장들은 산들이 첩첩이 많은 이 오늘날의 문경세제에 매복을 하자고 제안을 했지만은 신립은 기마병으로 매복을 이뤄내기가 쉽지 않다면서 기마 전술을 고집했고 오늘날의 충주 탕금대에 진을 쳤습니다. 상주 전투 이후에 북상하던 고니시의 군대가 오늘날의 그 문경세제인 조령을 지날 때쯤 이곳에서 매복을 당했으면 꼼짝없이 전멸을 당했으리라고 이 고니시가 허허 웃으며 지나갔다고 합니다. 징비록에는 고니시가 춤을 추며 조령계곡을 지나쳤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립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친 셈이었습니다. 고니시의 제1군과 신립의 기마부대는 충주 탕금대라는 절벽에서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신립은 뒤에 절벽을 두고 앞에는 적을 두는 배수진을 쳤습니다. 배수진이라는 것은 뒤에 절벽이 있으니까 군사들이 도망칠 일이 없을 것이고 죽기 살기로 싸우면 이기게 될 것이라는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쳐라! 하지만 신립은 배수진 개념 자체를 잘못 알고 있었고 어설프게 시전하다가 군대가 전멸당하게 된 것입니다. 조선의 군사들은 죽기 살기로 싸웠으나 신립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본의 그 조총이라는 신식 무기로 조선인들은 말 그대로 죽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탕금대는 질척이는 늪지대였습니다. 보나마나 기마부대의 말들은 늪에 빠져버려서 제대로 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일본군의 총탄바지 놀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군대를 모두 잃은 수치심의 신립은 그대로 탕금대 절벽에서 몸을 던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와중에 이 일만 살아남아서 다시 궁궐로 들어가 왕과 신하들에게 신립의 패전 소식을 알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